안녕하세요. 노드데이터의 김성범입니다. 자, 오늘은 설계규칙 확인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 대한 자료는 저희 노드데이터 홈페이지에 기술 자료를 통해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설명할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규칙 확인은 설계 회로에 오류나 누락된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설계규칙 확인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고 난 후에 보고서 생성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산출된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같은 경우는 30여 종의 템플릿을 통해서 다양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필터링 기능을 이용을 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데이터는 도면 형식, 엑셀, 텍스트, XML 형식으로 출력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설계규칙 확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규칙 확인은 프로젝트의 설계규칙 확인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3개의 템플릿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각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면 해당 템플릿에 따라 설계 검토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템플릿을 보면은 부품 단자에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요소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검색된 Q1의 요소를 클릭을 하면은 Q1의 위치로 도면이 이동이 됩니다. Q1의 인입 측에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류로 검색이 된 이유는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은 와이어 양단에 심볼의 연결점이 있어야 와이어가 연결된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Q1의 인입 측에는 시작되는 지점에 심볼이 없어서 검색이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려면 와이어가 시작하는 곳에 터미널 심볼을 삽입을 해주면 해당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추가를 클릭을 하면 사전에 준비된 설계 규칙 템플릿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등전이 충돌과 파트 할당 누락 부품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파트 할당이 모두 되어 있는 상태라서 파트 누락 템플릿에 검색되는 부품이 없는데요. 자, 강제로 Q4의 제조업체 파트를 제거를 하고 난 후에 템플릿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Q4가 검색이 됩니다. 제조업체 파트가 누락이 되면 BOM에서도 파트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BOM 산출 전에 설계 규칙 확인을 통해서 누락 부품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 정확한 BOM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등전이 충돌은 서로 다른 넘버링에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발생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와이어를 그리고 한쪽에만 와이어 넘버링을 지정한 다음에 스타일이 다른 와이어와 서로 연결을 해보면 넘버링된 와이어에만 충돌 표시가 발생이 됩니다. 이때 와이어에 충돌 마크가 표시가 되면서 설계 규칙 확인에도 해당 등전이가 표시가 되는데요. 등전이 충돌은 충돌한 부분에 와이어를 우클릭하고 나서 등전이 충돌 해결을 누르고서 충돌된 등전이의 넘버링 번호 중에서 통일하고자 하는 넘버링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계 규칙 확인을 통해서 설계 검토와 보완을 진행하고 난 후에 보고서 생성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고서는 설계 규칙 확인과 템플릿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U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템플릿은 설계에 적용된 도면, 부품, 와이어, 케이블 같은 것들의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보여주는데요. 추가를 클릭을 하면 모든 템플릿이 표시가 되는데요. 약 30여 종의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심볼 기호를 기준으로 BOM을 산출하는 템플릿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에 따라 프로젝트에 적용된 30개의 심볼 기호가 검색이 됐습니다. 데이터열은 표시, 참조, 설명, 제조업체의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템플릿 편집을 통해서 열을 추가를 하고 보고서에
다양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할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속성을 클릭을 해주면은 템플릿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일반 탭에서는 보고서 템플릿에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타일 탭에서는 보고서에 사용 가능한 문자에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 탭에서는 보고서에 출력되는 항목을 추가를 하고 순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열 관리 아이콘을 누르면은 추가할 항목들이 표시가 되고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서 번호와 위치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번호와 위치 열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추가된 열의 순서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열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열의 머리글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머리글 셀을 선택을 하고 나서 원하는 열의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도면 공간을 클릭을 해보면 도면 영역에서 보고서가 배치되는 영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두 개의 열이 추가가 되면서 전체 도면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영역 안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열 너비를 조절을 해줘야지 되는데요. 설명열의 너비가 270으로 너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적절한 너비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탭에서는 보고서가 시작되는 위치와 테이블 간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열 탭에서 표시가 되던 도면 영역의 크기는 도면 공간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도면 공간 삽입에서 보고서가 시작되는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및 나누기 탭에서는 산출되는 데이터의 정렬 순서와 테이블을 나누는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사용 가능한 필드에서 추가하고 싶은 정렬 조건을 추가한 다음에 우측에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정렬 순서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렬 순서에서 빼고 싶은 항목은 해당 항목을 선택을 하고 나서 중앙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정렬 조건에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누기에서 자동 수식 조건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테이블이 나누어질 때 테이블의 이름이 나누기 항목에 체크된 이름으로 자동 생성이 되고요.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테이블 이름을 사용자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수식 끝에 FX를 눌러주면 수식 관리자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기존의 록 텍스트에 대시 마크와 위치 설명을 추가를 하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필터 탭에서는 보고서에 출력되는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따로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 버튼을 누르고 필터의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전체 BOM 중에서 L2에 포함된 부품만 확인하기 위해서 L2 BOM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조건 탭에서 록 텍스트 필드를 추가를 한 후에 필드 값을 클릭을 해주면 L1과 L2가 표시가 되는데요. 록 TRA 제로 필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표시되는 필드의 값이 각 위치의 설명 값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떤 필드 값을 적용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L1, L2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위치를 구분하기 편하기 때문에 록 텍스트 필드를 추가를 하고 L2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2 BOM이라는 필터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일 데이터 탭에서는 보고서가 파일로 만들어질 때 파일의 이름을 설정하는 곳으로, 현재는 보고서 설명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파일 이름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출되는 데이터가 하나의 도면 영역 안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여러 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파일의 순번을 붙일 수 있게 커런트 파일 넘버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수식 테스트를 클릭을 해보면 수식이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됐으니까요.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고 편집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 정렬된 BOM 템플릿을 보면은 추가를 했던 문서 번호와 위치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치 값을 보면은 L1과 L2가 모두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에 적용했던 L2 BOM을 적용을 해보면은 L2에 대한 BOM만 표시되게 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보면 편집했던 템플릿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템플릿을 확장을 해보면은 L2 BOM이라는 필터 템플릿이 하위에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L2 BOM을 표시하는 템플릿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서 필터 템플릿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원본 템플릿을 체크를 해주면은 전체 BOM도 같이 보고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보고서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쉽게 산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고서 출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고서는 도면 양식, 엑셀, 텍스트, XML 등으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도면 양식을 클릭을 해주면은 추가된 보고서 템플릿 중에서 출력할 템플릿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은 지정한 위치에 보고서가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된 보고서 파일 이름을 보면은 파일 데이터 탭에서 지정을 해줬던 순번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열어보면은 테이블이 정렬 순서 및 나누기 탭에서 지정한 대로 L1에 대한 테이블과 L2에 대한 테이블로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보고서를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해볼 텐데요. 엑셀 내보내기 기능을 클릭을 하고서 변환할 템플릿을 선택을 합니다. 엑셀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하는 창에서 프로젝트에 작성된 파일 추가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엑셀 파일이 프로젝트 내부에 생성이 되게 되고요. 체크를 해제를 해주면은 엑셀 파일을 생성할 PC의 드라이브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프로젝트에 엑셀 파일을 추가를 하도록 옵션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된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은 엑셀이 실행이 되고 해당 파일을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된 파일은 프로젝트 내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최종 버전의 파일을 찾느라 들였던 수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텍스트 파일 내보내기와 XML 파일 내보내기도 엑셀 내보내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어렵지 않게 파일을 생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계 규칙 확인 및 보고서 생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체험판을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